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기 지수는 뭐 그냥 큰 의미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큰 등락은 없었고요. 이제 종목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데 이제 선거 대선 끝난 지가 딱 3주 됐거든요. 근데 3주 되고 나서 3주 동안 뭐 이런저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대선주 그다음에 정부 정책주도 얘기를 또 계속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저기 러시아 시황 쪽은 러시아 이슈 있죠. 네,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목 써 있는 것처럼 재료가 바뀌면서 급등하는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뭐 쌍용차가 이제 에디슨 거기에서 이제 어 메가 저기 뭐야 거기서 이제 그 인수하는 게 무산됐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원래는 뭐 다른 테마주였는데 재료를 바꿔서 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테마주도 있는데 아무튼 막 재료를 막 이래저래 바꿉니다. 오늘 저기 시공테크가 원래 그 끝났어요. 뭐 저기 음봉 떨어지고 이제 나가 떨어져야 되는 자리인데 상한가 찍고 내려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왜 그랬냐면 아까 저녁 뉴스에는 저기 한덕수 씨 한덕수 네. 예전에 그 국무총리 하셨던 분인데 또 이번에 총리 지명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에 이제 그분 테마주로도 급등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료가 막 왔다 갔다 바뀌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사실 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사실 때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 좋든 뭐 무슨 테마주가 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왠지 많이 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르게 얘기하면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왜 올라갈지 그 재료가 한두 개 정도 알고 사시긴 하는데 이게 자꾸 중간에 바뀝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재료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없던 재료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재료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네, 잘 들으시고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는 어제보다 좀 조금 나아요. 네, 좀 괜찮긴 한데 네. 아마 30분 넘어가면 또 목소리가 갈라져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완치는 안 됐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럼 일단 이제 여기 지수는 이제 볼 게 없어서 짧게만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러시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다 들어오셨나요? 네. 예, 미정영님도 어서 오시고, 쓰리타임즈님도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보시면 그 우리나라 지수는 뭐 요즘에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저도 뭐 크게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늘었어요. 네. 그죠? 거래는 확실하게 늘었으니까 좋은 거 맞고 코스닥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데 거래를 계속 늘어난 상태로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좋아요. 네. 나쁜 거 없어요. 네. 좋은데 확실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건 없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끝났어요. 우리나라 지수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인들이 뭐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줄 아세요? 네. 고포스 있죠? 고포스를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고포스가 뭐냐면 인버스 2배짜리 있잖아요. 그건데 이게 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고포스인데 이걸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지수가 급락할 때, 그죠? 네, 지수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인버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대신에 2배로 지수 1% 떨어지면 이건 2% 올라가고 지수가 5% 떨어지면 이건 10% 수익 나는 거죠. 개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놓은 게 요겁니다. 왜 이걸 많이 사놨을까요? 러시아에서 핵 쏠까봐. 네. 그 증시 이제 미국이 이제 또 금리를 올렸는데 또 올리니까 조정 올까봐. 네.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조정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올렸기 때문에 올렸잖아요. 3월달에 그죠? 첫 금리 인상했죠.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증시가 조정이 올 거다라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증시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했으면 그 소리 못 하는데. 그다음 아무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핵 쏜다는 얘기까지 막 이제 슬슬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인버스를 많이 산다 이거죠. 특히 곧버스를. 네. 지수 급락하는 거에 이걸 많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항상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쵸? 네. 개인들이 인버스, 곧버스를 많이 사놓으면 지수가 잘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 되는데도 안 떨어져요.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리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버스를 많이 산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을 쏘거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이게 빨리 안 끝나서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안 좋아질까봐 그러니까 증시는 하락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수가 폭락하면 이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네.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기대를 갖고 이걸 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증시가 폭락할 거다 생각하고 이걸 산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핵을 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이제 증시가 급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어제 밤에 보니까 그 휴전 협상이 타결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그 협상을 했는데 5차 협상이랍니다. 근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끝났나 봐요. 긍정적으로. 네, 타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 네, 긍정적으로 끝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국제 유가하고 막 이렇게 떨어지겠죠. 갑자기 또 러시아 전쟁이 끝나버릴까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루는 러시아가 핵 쏠까봐 불안해서 지수 급락하는 쪽에 베팅을 하고, 근데 또 개인들 중엔 또 이제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은 러시아 관련된 테마주가 많이 가겠지. 그래서 뭐 사리오주, 그다음에 고유가 수혜주, 가스 관련주, 그죠? 비료주, 그죠? 이런 거 막 사놨을 거 아니에요. 원전 테마주도 저 비싸게, 그죠? 원전 테마주도. 네. 그러니까 이거 사놓은 사람들 왜 사놨어요?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까봐.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비둘기적인, 그죠? 네. 갑자기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휴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쪽에 막 사람들이 또 손절하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이거 이틀 연속 떨어졌잖아요. 종목으로 보면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효성MB 이게 이제 비료주 중에서 많이 간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최근 이틀 어제하고 오늘 연달아서 음봉 떨어져서 21선을 깨뜨렸죠. 이 효성MB가 올라오면서 급등 시작하고 나서 21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처음 깼어요. 그러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 남편이 바람핀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내 아내가 바람핀 게 들킨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충격을 받아요. 네. 초보분들은 21선 깨지면 멘탈이 깨져요. 이러면서 네. 진짜로 네. 배우자가 바람 났을 때와 동일한 걸 느낀다잖아요. 네. 깨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는 러시아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불안하고, 그 다음날은 이제 전쟁 끝날까봐 불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후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개인들이 여기에 좀 많이 물려 있는데 지금 심리적으로 이제 힘들어질 거다. 왜냐면 21선을 건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멘탈이 이제 슥 나갈 거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거를 세력들이 개인들 갖고 노는 거예요. 시간에서 뭐가 급등했냐면, 잘 보세요. 시간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돈이 어떻게 도는지를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상한가 보시면 다 누구예요? 중앙에너비스, 동원수산, GSE, 대성에너지. 자, 요거 밑에 두 개 빼고 NH 스펙 이거는 거래량 한 주니까 이건 치우고, 한 주 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능력자예요 이거. 네. 한 주 거래해가지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네.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보면. 네. 이건 없는 걸로 치고. 아무튼 이 네 개가 뭐예요? 중앙에너비스, 고유가 수혜주, 동원수산, 수산주, 이것도 러시아 수혜주잖아요. GSE, 가스, 대성에너지 GSE 가스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고유가 수혜주잖아요. 동원수산하고 수산주, 그죠? 다 러시아 수혜주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수혜주죠. 다르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수혜주고. 여기 상한가 한 거 알고 보시면 한국석유, 이것도 이제 그거고.
미래생명자원 사료 7%, 풍부석유 7%, 한성기업 오뎅, 게맛살 그죠? 네, 6.97%, SH에너지와 이것도 그거고 여기 뭐 경동 도시가스 가스니까 그죠? 네, 대충 보시면 돼요. 수송OMB 그죠? 네, 비료 4% 급등 시간에서 팜스토리 4%, 사조시푸드 4% 급등 마감했죠. 뭐 밑에 줄줄이 더 있어요. 쭉 신라 SGD 수산주죠. 네, 쭉 있다니까요. 누보 비료주 반등은 시간에 3% 상승 나왔어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유 아시는 분들 1번 모른다 4번 찍어 보세요. 네. 왜 시간에서 이게 급등했을까요? 어제 오늘 장중에 급락했는데 왜 갑자기 또 시간에서 이게 올랐을까요? 이게 왜 급등했냐면 얘기해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시간에서 이게 그 급등한 이유가 러시아 하원 의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러시아 하원 의장이 루브라 있잖아요. 루브라 결제 수출 품목에 천연가스 말고 이제 원유하고 곡물 쪽으로 확대를 하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자기네 러시아 천연가스 그 사갈 때 루브라로 결제하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원유와 곡물에도 확대하자고 러시아 하원 의장이 제안을 했답니다. 그게 승인 난 게 아니고 제안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시간에 세력들이 올려버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러니까 거래 터지고 급등해 있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누보도 이게 비료주인데 여기서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더 갈 수 있다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게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가 뭐 핵전쟁 일어날까봐 이만큼 급락하고 그 다음에 이틀 떨어진 거는 전쟁이 끝날까봐 급락하고 그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손절했더니 시간에 서 급등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루브라 어쩌저쩌고 하면서 뭐 이제 또 뭐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주식은 언제 하셔야 되냐면 바닥에 사서 여기 양지 바른 데서 있죠. 이 얘기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태양입니다. 네. 양지 바른 데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매하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 그냥 좀 들었다 놨다 해서 그렇지 그냥 어지간하면 수익을 다 줘요. 5%건 10%건 50%건 100%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싸게 샀느냐 얼마나 잘 들고 있었느냐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 인내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돼요. 근데 줘요. 여기는요 양지 바른 데는 좋은 게 뭐냐면 팔 때 그렇게 편해요. 뭐냐면 여기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힘들면 쉴 거 아니에요.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오후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정 안 되면 다음 주라도 또 올라가요. 햇빛이 계속 이제 비치니까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힘들면 쉬어요. 그럼 여기 햇빛이 계속 비치니까 또 이렇게 쭉 광합성을 해서 또 이제 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근데 대부분 어디서 매매하시냐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늘진 데서. 태양은 여기 있는데 네. 여기 그늘진 데 여기 뒤에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또 간다 더 간다 안 끝났다 세력이 아직 있다 맨날 그러면서 그냥 맨날 분할 매수 오늘 5% 3% 네. 뭐 초보들은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5% 3%가 뭐냐 5% 3% 네. 그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할 매수 합시다. 이제 죽으라고 했던 21선 깨트리고 막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늘진 데서 매매해서 그늘진 데서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보세요. 그늘진 데서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늘진 데서 매매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네? 양지 바른 데서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이길까 말까인데 그늘진 데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늘진 데는 세력이 없어요. 있기야 있겠죠. 잔챙이들. 네? 아 캐모는 저기 딴 걸로 간 거고 저건 SK 바이오사이언스 막 그 호재 코로나 호재에 있어서 간 거고. 네. 그건 저게 아니에요. 아무튼 아까 효성어님들 다시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했어야죠. 앞에서 해 떴을 때 여기는요 그늘졌잖아요. 음지 양지에서 매매해야 되는데 음지에서 하는 거예요. 음지에서 맨날 분할매수 하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이제 수익 내서 분할매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맨날 분할매수 그러다 이제 끌려 내려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이슈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요. 3월 10일 날 선거 끝나고 뭐 청와대를 이전하네 만에 뭐 그런 이제 국내 뉴스도 있지만, 그죠? 네. 그 청와대 저기 좀 그 등치 크신 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옷 많이 뭐 사 입었다고 막 논란이 되는데 그런 뉴스 보지 마세요. 네. 민주당 지지하신 분이 이건 뭐 아니건 간에 자꾸 보지 마세요. 보고 계시면은 답답해요. 네. 그 청와대 저기 그 큰 옷 입으신 분 있잖아요, 그죠? 네. 옷 많이 사셨다고 요즘에 막 그러던데 보지 마시라니까. 이게 주식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뉴스 보시면 여자건 남자건, 네,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 지지자시건 무당층이건, 네, 네, 설령 공산당이 봐도 그 뉴스는 불편한 뉴스예요. 맞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맞죠? 누가 봐도 그 뉴스는 불편한 뉴스예요. 지지자들이 봐도 불편하고 지지 안 하시는 분들이 봐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런 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주식하는 사람은 항상 뇌 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뇌 관리. 아셨죠? 네, 그런 거 보시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축구라고 막, 그죠? 네, 돈 1,000만 원이 없어갖고 막 주식을 더 사고 싶은데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막 아쉬운 판에, 그죠? 네, 누구는 막 그렇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네. 괜히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뒷국면에서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고생하신다. 근데 이제 그 뉴스 얘기하다가 왔죠. 그러니까 뉴스가 맨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선거 끝나고 나서 맨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우크라이나 군인이 뭐 탱크 10,000달러에 팔고 뭐 투항했다. 희한한 기사 나오죠. 네. 근데 모든 그런 뉴스의 모든 출처는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네. 거기서 나오는 거고, 네. 그걸 우리나라 기사들은 언론은 다 검증도 안 하고 100%다 믿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네, 뉴스 다 믿지 말라고.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한 달째 전쟁 뉴스를 봤어요. 딱 2월 24일 전쟁 터지고 딱 한 달 지났잖아요. 한 달 이제 지났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전쟁이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뭐 하고 있냐면 러시아 전쟁 관련된 테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걸 안 사도 러시아 그 전쟁 그 길어지거나 핵 쏠까봐, 그러면 증시가 이제 조정 올까봐 다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세뇌당하고 있다니까요. 뉴스 보시면 맨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아까 청와대 얘기도 제가 보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기분 이상해진다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러시아 이거에 너무 왔다 갔다 해요.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관심 없다니까요. 왜냐면 얘기해 드렸잖아요. 러시아 전쟁 수혜주가 뭐예요? 아까 비료, 사료, 뭐 그죠? 에너지, 원유, 가스, 뭐 아까 수산물도 되고 명태, 수산물 다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 테마주인데 러시아 테마주인데 그게 실은 러시아 테마주가 아니고 인플레이션 수혜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자재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러니까 원래 갈 거예요, 그거. 원래 갈 건데 푸틴 아저씨가 화가 좀 많이 나셔갖고 우크라이나를 갖다 때리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훅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훅 또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확 뜬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개인들이 놀래갖고 전쟁 났다고 하니까 막 들어가서 물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그 테마주들은 가요.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효성 OMB 내일 사도 되나요? 미치는 거예요.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늘진 데서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 이거 안 끝났겠네요. 사도 되나? 이거 진짜 물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양집하는 데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비료나 이건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꼭 물어봐요.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효성 OMB 내일 사도 돼요? 괜찮겠네요. 괜찮긴 뭘 괜찮아요. 단기 과열돼서 조정을 이제 시작한 건데 조정이 금방 끝나면 3개월, 어지간하면 6개월, 재수 없으면 1년. 네. 그럼 비료주 중에 이게 비료주잖아요. 비료주 중에 안 간 거 많아요. 많다니까요. 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비료주들이 비료 산업을 이제 육성하고 원래 우리나라가 농업이었잖아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비료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 그 일으킬 때 북한하고 이제 전쟁할 거 대비해서 그죠? 자동차하고 비료 이쪽을 먼저 저기 키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료 공장이 나중에 전시가 되면
화학 있죠? 네. 화학 무기 만드는 그걸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네. 비료 만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옛날에 독일에서 그랬는데 비료 만들 때 그 요소, 질소, 네, 그거 조금만 저기 손대면은 독가스 만들 수 있어요. 네. 그 비료 공장을 그래서 처음에 많이 만든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잖아요. 살짝만 돌리면 독가스 만들 수 있습니다. 좋게 쓰면은 이제 비료인데 나쁘게 쓰면 독가스 나니까요. 네. 다른 회사들 많습니다. 네. 아직 안 간 거 있어요. 그런 거 사시면 되는데 다 이제 이거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료, 사료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열된 거는 피하셔야 돼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전쟁은 언젠가 끝날 거예요. 내일 끝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끝날 수도 있고 다음 주나 다다음 달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끝날 텐데 인플레이션은 안 끝나요. 인플레이션은 안 끝난다니까. 언제 끝나냐면 주식시장이 지금 뭐 코스피가 2,700에 있죠. 뭐 3,000, 4,000, 뭐 5,000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기 위에까지 가서 뻥 터질 때가 있어요. 풍선 터지듯이 풍선이 빵빵해지면 나중에 펑 터지잖아요. 네. 그렇게 터져야 인플레이션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버블,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은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 요즘에 여러분들 막 그 집값을 막 잡아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집값 잡는 방법 간단해요. 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오면 돼요. 그러면 집값 바로 내려앉아요. 이 얘기 알아들으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지금 그런 게 오면 안 되죠. 네, 지금 당장 올 일도 없고.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오면은 집값 바로 내려앉아요. 바로 내려와요. 네. 주식시장도 이제 한 반토막이나 3분의 1 토막 나고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여기에 이게 심오한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많이 버시면 나중에 가서 주식시장 고점 찍고 나중에 한번 이제 크게 한번 이제 박앤세를 할 거예요. 집값도 싸지고. 네. 그때 가서 집 사시면 주식으로 번 돈 갖고 집 사면 돼요. 네. 이 얘기 뭐 다음에 또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이 비료주나 러시아 수혜주들은 앞으로 더 갈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니까. 근데 이 중에서 과열된 거는 하지 마셔야죠. 뭐 효성엠비나 아니면 그 사료주 중에서는 미래생명정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거 보시면 많이 갔잖아요. 여기도 이제 처음으로 21선을 깼어요 오늘.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아마 머리에 지진 났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분들 이제부터 이제 정신적 노가다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행히 호재가 나와서 악고점을 제끼면서 올라가도 이분들이 여기에 산 사람들은 안 팔아요. 수익 난 게 별로 없어서 조금만 더 꼭 그 경찰 아저씨가 그 술 드신 분들 음주 추첨할 때 더더더더 하듯이 그분들이 이러고 있어요. 더더더더더 호가창을 보면서 더. 그러나 금방 떨어지죠. 왜냐하면 세력이 없으니까. 양지바른 데서는 이제 상승세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만 그늘진 데서는 오래 못 갑니다. 올랐다가 바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죠. 수익 보고 팔 수 있었는데 그래 다시 올라오겠지. 아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네. 예, 어서 오세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거 사지 마세요.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사료주, 비료주, 뭐 원유 관련 수혜주 끝난 거 아니에요. 갈 거 많아요. 근데 유명한 거 사지 말란 얘기예요. 아셨죠? 예.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이 이제.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러시아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네. 하루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러시아 전쟁이 길어질까봐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뭐예요? 협상이 잘 돼서 이제 전쟁이 끝날까봐 불안해하고 시간에 의해서는 또 이제 거꾸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뉴스만 보다 보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고 안 이상하세요? MBC나 KBS나 SBS나 TV조선이나 채널A나 JTBC나 어디 경향신문이나 저기 그 한겨레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는 똑같은 거. 아니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이나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요. 주식 얘기하는 거하고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누가 써주는 거 같다니까 진짜로. 네. 아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언론사마다 다 성격이 있는데 그죠? 네. 근데 이상하게 그쪽은 똑같아요.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똑같이 얘기할까 그거를. 그죠?
아니 뭐 TV조선에서 맞다 그러면 한겨레에서 아니다라고 하든지, 그죠? 근데 둘이 똑같이 얘기해요. 내용도 똑같아. 어쩔 땐 사진도 똑같아. 네. 아셨죠? 네. 이 정도까지 얘기해서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안철수 씨가 총리를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관련된 테마주들은 좀 하락을 했는데,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이거 개인들 속였어요.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속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속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안랩이 이제 주르륵 떨어지잖아요, 그죠? 한동안 뭐 특별한 일 안 하실 것 같은데, 써니전자도 떨어지고 까뮤엔씨도 떨어지고 뭐 주르륵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런 거 요렇고,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이제 거취를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저는 총리를 안 할 겁니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그러면 총리는 누가 되는 거냐? 원래 그 총리 후보 관련 테마주가 급등하는 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움직이네요. 그게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 이분이 그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경제부 총리 하시다가 국무총리 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요번에도 총리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그 제가 항상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는 그 채널 A 뉴스, 네, 이게 7시 하니까 거기 보니까 한덕수 이 전 총리 이분이 요번에도 총리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답니다. 결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안 그래도 낮에 역시 돈 냄새를 잘 맡는다니까. 이게 종목이 두 개가 움직였는데 하나가 아이스크림 에드예요. 네. 저 밑바닥에 원래 일자리 저기 정책 수혜주였는데 안 되겠으니까 세력들이 갈아탔어요. 네. 우리는 한덕수입니다. 상한가 못 갔어요. 네. 23%까지 네. 쫙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뭐예요?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이제 오늘 주제 들어간 겁니다. 네. 재료가 바뀌면서 급등하는 이제 테마주들인데,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이게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뭐 보고 매수해요? 차트 보고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재료를 보고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 일반적으로 보세요. 이게 뭐 무슨 회사다, 뭐 2차 전지다, 뭐 전기차다, 수소차다, 아니면 뭐 그죠? 뭐 대선주다, 아니면 뭐 바이오다, 뭐 아니면 메타버스다, 뭐 그게 다 재료 아닙니까? 그죠?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그것도 재료예요. 실적 주니까. 저평가된 것 같다. 저평가 주니까 그것도 재료죠. 그죠? 왠지 세력이 매집한 것 같아서. 예, 그것도 왠지 그것도 재료가 되는 거예요. 왠지. 다 재료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 안 바뀌었어요. 10년 전에는 거의 아예 안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10년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오전에 이걸로 가다가 오후에 딴 걸로 가고 막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재밌는 거 쭉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간 한 20분 나갔죠? 네. 저 남선알루미늄하고 시공테크랑 뭐 자연광경 쭉 얘기할 건데 잘 보세요. 이게 들어보면 재밌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스크림에도 아무도 쭉 이제 올랐는데, 이게 원래는 일자리 테마주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일자리 정책 얘기가 늦게 나오니까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도 있는 세력이 있거든요. 네. A씨. 네, 갑자기 한덕수 씨 얘기가 나오니까, 네. 잠깐만, 우리 대사는 안 오는데 확 엮어버린 거예요. 그냥. 확 올려버린. 오늘 20% 이상 급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시공테크가 저희도 이제 월요일에 팔았어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게 원래 뭐였어요? 시공테크는요, 잘 아셔야 돼요. 시공테크가 원래는 이재명 테마주였어요. 이재명 테마주였다니까 이게. 근데 이재명 씨가 이제 화천대유에서 이제 뭐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도 이제 초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니까 못 간 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원 만들고 뭐 애들 교육관 뭐 인테리어 막 리모델링 그런 거 하는 회사인데, 대장동 화천대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못 간 거예요. 가지를 못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용산 얘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막 올라온 거예요. 공원 만드는 저기거든요.
윤석열 씨가 용산 일대 공원을 50만 평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최소 50만 평. 네. 50만 평 감도 안 와요, 그죠? 네. 그래갖고 막 이제 급등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대통령이 이제 고춧가루를 뿌린 거예요. 돈 못, 이사 지원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욕했잖아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못 가고 이제 버벅버벅 대다가 이제 둘이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도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네. 말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가고 이제 이틀 동안 시초값만 붕 띄웠다가 하루는 9% 원본 받고 그 다음 날에 이제 14%까지 올라갔다가 끝나버렸다. 이건 끝난 거야.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매물대 이제 걸리고 뭐 대통령이 막 방해하고 막 못 가게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5월달까지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용산으로 못 가니까 이 용산 수혜주였잖아요. 이게 자연광경이랑 시공테크가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못 가니까 이제 끝난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급등하는 거예요. 왜 급등했냐? 한덕수 국무총리 수혜주라고 그러면서 거래를 더 터뜨려갖고 올려버린 거예요. 어디까지요? 조금 더. 저희가 9,000원 아래에서 팔았는데 오늘 10,000원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나서 한 10% 정도 올라간 거죠. 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데 재료가 너무 세니까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원래 국무총리가 누가 될지 그것 때문에 테마주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철수 씨가 국무총리 후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이 돼서 이 테마주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는 안 그래요. 근데 안철수 씨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평상시에 안 그렇습니다. 뭐 김부겸 씨 국무총리 할 때 뭐 테마주 올라간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다니까요. 네. 원래 국무총리 테마주는 안 생겨요. 네. 처음이에요 이거. 국무총리였던 분이 대선에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급등한 경우 있지만 국무총리 지명 그 후보가 급등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뭐 다시 돌아와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전고점이니까 이것도 이제 뭐 얼추 과열됐겠죠. 네. 여기는 6,000원, 여기는 이제 10,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끝났다고 보지는 않지만 아무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시공테크가 오늘 상한가 찍고 내려온 거죠. 네. 그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원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월요일날 다 팔았는데 네. 정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네. 그때는 여기서 다 파는 게 판단이 옳았어요. 근데 이제 이틀 뒤에 바뀐 거예요. 한덕수 씨로. 근데 잘 보세요. 네. 이게 용산 테마주였잖아요.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면서 재밌어져요. 자, 용산 테마주 여기서 급등했고 여기서 이제 딱 또 올라오다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같이 간 게 누구냐면 자연과 환경이에요. 자연과 환경이 상한가는 시공테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대장이에요? 자연과 환경이 대장이다 1번, 시공테크가 대장이다 4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빨리 찍으세요. 네. 공부 좀 저기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이제 번호 찍으라고 한 거니까 빨리빨리 찍으시면 돼요. 네. 누가 대장이에요? 자연과 환경이 대장이에요? 아니면 시공테크가 대장이에요? 그렇죠. 자연과 환경이 대장이죠. 그죠? 맞죠? 근데 자연과 환경도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많이 올라와서 앞에 여기 매물대도 있고 하니까 용산도 이제 금방 5월달에 이제 이사 가긴 글렀고 그래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것도 끝난 거였거든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5%에 시작해가지고 자연과 환경이 아침 시초가 보세요. 마이너스 5%에 시작해서 그냥 뭐 마이너스 8%까지 막 급락하고 있었어요. 급락하고 있었는데 자연과 환경이 이제 부대장이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시공테크가 그죠? 네. 근데 시공테크가 아침에 잘 보세요. 이게 5분봉인데 1분봉으로 볼까요? 이게 아침에 자연과 환경인데 시공테크입니다. 죄송해요. 시공테크인데 아침에 붕 띄워서 시작하더니 11시 30분쯤에 붕 나르는 거예요. 돈이 쫙 들면서 쫙 올리는 거예요. 30분 넘게 쫙 올라. 상한가를 찍고 막 이제 끝날 때 이제 상한가 못 들어가고 끝난 거거든요. 이게 왜 간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 유력설 그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근데 자연과 환경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자연과 환경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시공테크 재료가 바뀌었는데 자연과 환경이 이거 아침에 마이너스 5% 시작해서 마이너스 8%까지 막 급락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공테크가 나르니까 얼떨결에 같이 날른 거예요. 갑자기 마이너스 8%에 있다가 얼떨결에 시간대가 똑같죠, 그죠? 얼떨결에 플러스 6%까지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여기 6%까지 올라갔으니까 대충 한 15% 올라간 거예요, 저점 대비. 그래 따지면 저점 2,010원이니까 여기 2,300원이고, 그러니까 대충 15% 올라간 거죠. 왜 갔냐고요? 얼떨결에 막 올라가다가 보니까 잠깐만, 우리 왜 가는데? 시공테크 가니까 따라가게 했는데 시공테크가 대장이 아니었다니까요. 자연광이 그러면 우리 한독수 아닌데?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이런 거 안 재밌으세요?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네. 낮에 라이브 회원들 뭐 하냐고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낮에 뭐 하겠어요?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이제 경험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얼떨결에 막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다 정신 차리고 우린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쫄병들 있잖아요. 국보 디자인, 그죠? 네.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그것도 같이 막 떨어지다가 자연광경 떨어지니까 우리도 떨어지나 보다 막 그랬는데 갑자기 훅 올라간 거예요. 얼떨결에 왜 가는지도 모르고. 누리플랜도 이게 뭐예요? 용산 테마주잖아요. 그래도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쑥 뜨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7,000원에서 7,400원까지 갔으니까 5% 올랐나 보다. 네.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테크가 이제 재료가 바뀌어서 갔는데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그래 자연광경이 그래서 간 거예요. 이게 급락하다가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다가 왜 올라갔겠어요? 이게 그래서 간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자, 자연광경 여기쯤에서 이제 물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 2,400원 정도에서. 그러면 오늘 여기 아까 그 자연광경이 장중에 고점 아까 여기 급등 나왔을 때 여기서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팔았어야죠.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번 왜 샀는데? 용산 테마주로 샀는데 오늘 올라온 거 용산이 아니라 시공테크가 한덕수 씨 관련 테마주로 급등을 했는데 어부지리로 얼떨결에 올라간 거죠. 그럼 팔았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주식하는 게 왜 힘드냐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인터넷에 백날 검색해 보세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를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딱딱딱 그 자리에 바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거구나. 탁탁탁. 매수 매도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올라왔는지, 아니 왜 떨어지는지, 아니 재료가 나왔는데 왜 안 가는지, 아니면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가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오르고 왜 떨어지고 왜 안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료가 바뀌었는데 맨날 그냥 네이버 종목 토론방 들어가서 그냥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좋은 말만 써 있을까요? 아니라니. 거기 쓰레기통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대놓고. 쓰레기통. 안 나온다고요. 어쩌다 나오긴 나오는데 헷갈린다고요. 이게 왜 그거야? 그러니까 자연광경이 왜 급등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공테크도 모르는데. 이해되시죠? 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파는 거예요. 팔든 홀딩을 하든 사든 모든 판단을 할 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신다는 거죠. 근데 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한국선제라는 회사가 있는데 재료가 5개가 넘어요. 네. 5개 넘는다니까요. 8개 상대요. 네. 엄청나게 바뀝니다. 하나 더 또 보여드릴게요. 남선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 모르시는 분들 없죠. 남선알루미늄이 요즘에 막 급등하거든요. 네. 남선알루미늄이 원래 누구 테마주였습니까? 원래 이게 그 이낙연 씨 테마주였잖아요. 대선주가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선주가 선거, 대선 몇 년 전, 대선 선거 몇 년 전부터 급등할까요? 1년 전이다 1번, 2년 전 2번, 3년 전부터 급등한다 3번, 뭐 이런 식으로 찍어보세요. 네. 선거 몇 년 전부터 대선주가 급등하기 시작할까요? 자, 1년이면 1번, 2년이면 2번, 뭐 이런 식으로 찍어보세요. 네. 자, 찍어보세요. 네. 물론 이제 해마다 다르긴 한데 언제부터요? 3년? 1년? 네. 다 찍으셨어요? 오케이. 네.
남선알루미늄이 이낙연 씨 테마주였잖아요. 네. 언제부터 급등했을까요? 2018년부터. 대통령 바뀐 지가 언젠데 2017년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4년 전부터 급등한 거예요. 선거는 2022년에 있었죠. 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거봐요, 여러분들이 대선주를 했는데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대선주를 최근에 하셨을 텐데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래요. 요즘엔 옛날에는 한 2년 전, 3년 전 그랬는데 지금은 4년 전부터 갑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저기 뭐야, 선거 끝났는데 여기 한덕수 씨 대선주 또 움직이잖아요. 선거 끝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예? 뭐란가요? 지금 막 움직이는데. 유승민 씨 테마주 움직이잖아요. 경기도지사. 그 왜 움직이는데요? 유력 대권 후보급이니까. 홍준표 씨 테마주 TBC 오늘 급등했어요. 어제도 급등했고. 이거 왜 움직이는데요? 왜 움직이긴요? 유력 대권 후보니까 움직이는 거지. TBC가 어제가 아니고 월요일하고 오늘 급등했다니까요. 대선주 벌써 움직여요. 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이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네. 듣고 보니까 그렇죠. 벌써 움직인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다시 남선알루미늄으로 가서. 그러니까 남선알루미늄이 이 얘기를 빨리 하고 끝내야 돼요. 또 7분 남았네. 여기 보시면 이제 쭉 급등을 했는데 이때부터 여기까지 급등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우등어리였어요 이게. 그죠? 네. 많이 갔어요. 1,000원, 여기가 대충 1,000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서 여기 한 8,000원, 거의 8,000원까지 왔으니까 8배 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하고 민주당 경선을 치를 때 조금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죠. 이제 주가도 떨어지고, 이제 이낙연 씨도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셨죠, 그죠? 이분도. 그래서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를 들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울며 불며 다 손절을 해버렸어요. 끝났다. 이낙연 씨 끝났으니까 다시는 못 올라올 거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 얘기는 해줬어요. 저 같으면 손절 안 한다. 왜냐면 알루미늄은 원자재 수혜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루미늄 값 폭등한다. 나 같으면 이거 안 판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동산 집이 별로 없어서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샤시할 때 샤시 창틀 뭘로 만들어? 알루미늄 아니냐. 나 같으면 이거 안 판다 그랬어요. 올린 거는 이제 그분들 잘못이지만 나 같으면 여기서 손절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랬게요? 아니래요. 다 끝났대요. 네. 선거 끝나면 대선주는 이제 영원히 끝난다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얘기 안 해줘요. 누가 그랬겠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보고서 그랬겠죠. 근데 이게 급등을 하거든요. 왜 급등하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급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밌다니까요. 세력이 뭐만 있어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상한가 나오고 지금 이틀 연속 추가 급등 나오거든요. 분노에 지금 거리를 터트리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자,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쌍용차 에디슨에서 이제 쌍용차 그 인수 무산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선알루미늄 속해 있는 SN그룹에서 여기를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는 기대감에 이게 상한가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9월 13일이 여길 겁니다. 여기서 한번 살짝 들었다 놨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대감 때문에 한번 살짝 들었다가 놓은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는 상한가도 못 갔는데 지금 이제 그걸로 이만큼 올린 거예요. 2,500원에서 한 4,500원까지. 그죠? 네, 80% 올린 거예요. 80%. 거래 막 터트리면서. 여기가 어디예요? 경선이 치열하게 치러지던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 세력이 물렸으면 여기쯤에서 물렸겠죠. 그냥 거기까지 올린 거예요. 뭐를 가지고? 쌍용차 인수권을 가지고. 자, 근데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이거 주식할 때 상식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M&A잖아요. 기업 인수합병, 그죠? 네, 기업을 인수하는 건데, 자, 인수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피인수되는 기업이 있죠. 그죠? 인수를 하는 기업이 있고, 인수 당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남선알림이 SM그룹이라고 하죠. SM그룹. 그다음에 P인수는 쌍용차죠. 네. 자, 실제로 SM그룹에서 저기 이수만 씨 그 SM이 아닙니다. 또 이상한 또 소개 하실라 또. 네. 거기 말고 이수만 씨랑은 상관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인수를 하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인수한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급등합니다. 누가 급등할까요? 여기가 급등한다 1번, 여기가 급등한다 4번 찍어보세요. 어떤 게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주식이 항상 그래요. 보면 대규모 M&A나 인수합병이 발표가 나면 하나는 급등하고 하나는 급락하거든요. 누가 급등할까요? 그렇죠. 4번이죠. 그죠? 1호. 누가 1번 찍었어 지금? 네. 4번이에요. 네. 오타 치신 거죠? 네. 1번이 아니라 4번이요. 4번. 피인수 당하는 쪽은 이제 좋은 값에 이제 팔 수 있다 이 기대감에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수하는 쪽은 자금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그걸 인수해서 실패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게 악재가 돼서 이쪽은 급락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남선알루미늄이 급등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식적으로는 인수하는 거잖아요, 쌍용차를. 그죠? 네. 쌍용차 좋아요. 네. 쌍용차 저도 있는데 차 있어요. 쌍용차. 네. 차 좋아요. 네. 잘 만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뭐예요? 인수하는 쪽은 원래 주가 급락해야 되는 겁니다. 에디슨 EV 옛날에 그 작전주 같아요, 약간. 네. 근데 아무튼 원래는 급락해야 되는 건데 갖다 붙여갖고 올려버린 겁니다, 그냥. 갑자기 눈에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날려버리잖아요. 작정하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원래 못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올라갑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세력은 그냥 맘먹으면 올리는 거예요, 그냥. 네. 아까 그 TBC 다시 보실래요? 남선생님 이해되셨죠, 그죠? 네. TBC 다시 보세요. 이게 홍주표시 테마주인데 다시 올라가잖아요. 급등하면서. 선거 끝나면 다음 대선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저기 세모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죠? 3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움직이잖아요. 응? 대신정보통신, 3일기업공사 이거 유승민 테마주 아니에요? 이건 왜 움직이는데요? 유승민 테마주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에이, 이거는 경기도지사 관련주자. 왜 경기도지사 관련주가 가는데? 저 사람이 유력 대권 후보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대선주죠. 이게 어떻게 경기도지사 관련주예요? 넓게 보면 대선주지. 그쵸?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다 깨셔야 돼.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 많이 들으시는데 잘 가려서 들으세요. 저도 이제 뭐 제가 하는 말이 다 100% 옳은 말은 아니지만 네, 가려서 들으시니까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무리 지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그 모나리자하고 모나미 있죠. 재밌었어요. 모나리자가 가면 모나미가 상한가에 가요. 모나미가 상한가 가면 모나리자도 상한가 가요. 이유 없어요. 그냥 이름이 비슷하니까 상한가 갔어요. 그때는 세력이 그렇게 주식하기 좋았어요. 모나리자 상한가 이유 실제 기사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모나미가 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어요. 같이 갔어요. 서로 연관되면서 난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냥 갔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그랬다고요. 이유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냥 이름 돌림자 똑같다고 그냥. 네. 근데 지금은 아까 이제 뭐예요? 시공테크처럼 재료가 싹싹싹 바뀌어요. 네, 아이스크림 에듀처럼 싹싹싹 바뀌고 자꾸 막 바뀝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되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그 자연관계 기가 막히죠. 얼떨결에 급락하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저거 이제 물려있던 분들은 파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들고 있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네. 아, 물렸는데 팔았어야 되나? 네,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런 얘기 해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까지도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았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예요. 네. 아까 효성OMB가 비료주죠? 저게 재료가 비료주 하나일까요? 비료주인데 저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 개입니다. 저 윤석열 씨 테마주도 됐던 거고
대북주, 장마수혜주, 가뭄수혜주, 뭐 대북 인도적 지원 수혜주, 네, 그것도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 수혜주도 되고 다 됩니다. 네. 찾아보면 더 나와요. 아셨죠? 네. 지금 이제 그 뭐예요? 시장이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선거 끝나고 3주 됐는데 많이 좋아졌고 이제 정책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수익 실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지금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외교 관계도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외교 관계도. 그다음에 코로나도 이제 방역 패스가 많이 다 풀렸기 때문에 해외도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거의 안 갔습니다. 아주 공식적인 거 빼고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손님이 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큰 나라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오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네. 해외 정상들이 우리나라 안 왔어요. 근데 이번 대통령은 해외로 많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뭐가 간다고요? 테마주 기가 막히게 많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 뭐 그런 거 떠나서 돈 보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진보, 보수 다 중요합니다. 정치적 이념, 이데올로기 다 중요한데 돈이 없으면 네. 피곤합니다. 네. 공산당도 요즘에 시진핑도 공산당인데 그 맨날 모여가지고 금융에 대해서 공부한다잖아요. 돈 없으면 힘들다고. 그죠? 네. 진보, 보수, 뭐 언니오빠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뭐 하셔야 돼요? 네. 돈 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정책을 연구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참여하시고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기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저희 방은 그거 사놨어요. 저기 제로는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외교관계 회복될 때 큰 수혜를 입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그거 사놨어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아침에 추천해놨는데 네. 인테리어 뭐 자재주도 사놨지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사놨습니다. 네.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놨어요. 기관이 매집하는 거 확인하고 샀어요. 문자 반영들 들으시라고 이제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잠깐만요. 네. 우리 또 김 실장님 지금 방송 준비하시는데 잠깐만요. 이슈되는 테마 뭐 순환매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저기 해보세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재료가 바뀌는 거 그거 얘기 드린 거고 김 실장님은 이제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거 순서대로 쭉 얘기를 좀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김 시장님 방도 보니까 오늘도 뭐 수익이 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수익 실현하는 게 있는데 김 시장님 방도 거의 뭐 매일같이 뭐 수익 실현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 실력 있는 분이니까 아무튼 들어가셔갖고 네, 도움 많이 받으세요. 네. 네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목소리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좀 낫네요. 네. 자, 여러분들 네, 끝까지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회원가입 문의는 여기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무소TV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회원 뭐 운영 방안 궁금하시다 그러면 여기 메일 주소 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